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시버리 지음, 김운주 옮김, 백만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계획적으로 만들든지 주위 환경을 이용하든지 여러 방법을 통하여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구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회는 복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노력과 인내의 결실입니다. 따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한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먼저 인생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지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할 첫 번째는 모험 정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기꺼이 모험을 하거나 어떤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는 물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모험 정신이 있었기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치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며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것에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의욕도 넘치고 성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성공의 기회도 줄어듭니다. 아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직 젊기에 확실하게 무엇인지 모르면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스승이나 선배를 찾아가서 상의도 해보고 친구와 대화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다만 얼마나 개발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어리석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은 우리 잠재력을 없애는 말입니다.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잠재력은 발휘될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려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둘러대는 말로 모든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하나씩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잠재력은 극대화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의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면 몸이 말을 듣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잠재력은 힘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다른 감성과 열정이 기회를 만듭니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합니다. 기회는 남다른 색깔과 감성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열정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굳센 의지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인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서 자신을 추월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서 손을 뗍니다. 하지만 지루하고 따분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열정은 자신만의 개성을 찾게 하며 열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단순히 등이나 두들겨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자주 물어야 합니다.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상사들은 부하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습니다. 또한 열정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생각하게 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또 다른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자신감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계획이라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패기와 믿음이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력을 기울여 사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체험을 몇 번씩 되풀이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경험의 산물입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성공이 되풀이되면 자신감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됩니다. 일단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성공을 거두게 되면 자신감은 붙습니다. 또한 자신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면 됩니다. 동료, 상사, 부하, 고객,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또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시작은 첫인상입니다. 남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할 부분이 첫인상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취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6개월마다 자신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들어있는 기록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뒤로 미루는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목록에 적어 놓고 정면으로 대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제일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목록에 적혀 있는 단점들은 하나씩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자신도 모르게 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감으로부터 기회가 옵니다. 공감이란 말의 의미는 서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며 느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신념,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은 대화할 때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듣는 과정에 공감이 생깁니다. 경청을 하지 않고 건성으로 들으면 상대에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진지하게 경청할 때 공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대가 놓인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해가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협조나 도움을 얻으려면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로부터 기회가 옵니다. 따라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의사 전달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랫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을 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 하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고 회피하다 보면 점점 더 심각해져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일찍이 대응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분노와 단호한 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도피 행위입니다. 오해하여 자신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전달 방법에 간접적인 방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적당히 침묵을 유지한다면 의사를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기회는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회는 믿을 수 있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중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대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부하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성의를 다해서 대하면 기회가 옵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성의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거나 성에 차지 않을 때 털어놓는 일종의 불만입니다. 성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상대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의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은 결국 마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화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희생 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성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의는 상대방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급적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과중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피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성의를 다하는 방법으로 돈 쓰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대하고 성의를 다한다고 해도 돈에 인색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야기되고 돈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따라서 교제술에서 과감하게 돈을 쓰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주머니에 넣은 돈이 구겨지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지 않겠다는 정신 자세로는 친구를 만들 수 없으며 인간관계에서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푼돈이 아닌 기분을 맞출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돈을 쓸 때 성의를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말만으로는 성의를 다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이라는 때를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